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이 몇몇 주요 행사에서 이렇게 스치듯이 악수를 한 그런 경우는 더러 있었지만, 제대로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이제 차 한잔하면서 대화를 한다든지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주로 이렇게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이 만난 그 상황을 보면 서가지고 쭉 사람들이 나열해 있는 가운데서 스쳐 지나가면서 잠깐 악수하고 지나가는 이런 모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물론 자리에 앉아서 차도 한잔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발로 걷어찼죠. 근데 내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는데, 그때 지난해에는 이재명이가 자신의 그 측근들, 결국 이제 자기 자신인데, 측근들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한다. 황당하게 그 이유를 가지고 대통령의 이 시정연설, 지금까지 오랫동안 이제 관례로 굳어져 온 것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 참석을 하는데,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회의장, 그다음에 다른 야당 대표들은 다 참석을 하는데, 이재명이만, 민주당만 지난해 그 시정연설에 참석을 하지 않고 국회 로턴대홀에서 부끄럽게 시위를 하면서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하는 이런 그 집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국회 내에서.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그 부끄럽고 무책임한 행동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지금 사전 환담에 참석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본회의 연설 전에 대통령과 국회의장, 그다음에 이제 국회 부의장, 그다음에 각 정당의 대표들, 그다음에 이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그다음에 중앙선관위원장 등등 해가지고 다 모여서 짧게 차 한잔하면서 얘기를 하는 이런 것이 오랫동안 이제 관례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재명이가 참석을 안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로텐대홀에서 떼거리로 집단적으로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고 뭘 사과하라. 사과하라는 게 뭔가 보니까 이 당시에 이제 이재명의 여러 가지 측근들의 비리, 혐의들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이건 검찰이 하는 겁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서 검찰이 하는 것인데, 자, 그걸 이유로 해가지고 시정연설에 참가를 거부하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이런 행태를 저질렀어요. 자, 자신들이 당당하다고 하면은 검찰이 수사하면 수사하게 놔두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으로서 공당으로서 본인의 그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이재명도 아니고 이재명의 측근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다고 해서 그걸 핑계로 해서 이렇게 몽땅 이 시정연설에 불참한 거는 이 처음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처음입니다. 이게 정말 부끄럽게 짝이 없고 무책임한 행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내일은 참석을 하겠다 그러면서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단한 무슨 양보를 하느냐, 이런. 그다음에 무슨 대인배적 결단, 이게 대인배적 결단입니까? 자기 이재명 측근들 수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시정연설에 참가하지 않고 했던 이런 것들이 이게 지금 잘못된 것이고, 오랫동안 관례로 이렇게 왔던 사전 한담회도 그런 이유 가지고 여기 참석도 하지 않고 이랬던 것이고, 이게 잘못된 것이고, 무슨 대인배적 결단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건 속아 웃을 얘기다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하여튼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재명이가 왜 이렇게 내일은 참석을 하겠다고 하는 것일까? 만약에 내일까지도 또 이렇게 참석을 하지 않는다, 2년 연속 참석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총선은 다가오는데 국민적 비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이게 좋게 볼 리가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지난해에는 무슨 자신의 측근들 수사한다 그래서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이유지만 불참을 했는데, 올해는 도대체 뭘 갖고 불참할 것이냐. 그나마 어떤 빌미도 지금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대법원장이 공석이지만 언제까지 지금 민주당이 그 뒤를 이어서 새로운 인물을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 찾고 있고, 아마 조만간에 이제 국회에 요청을 할 텐데, 또 임명동의안 부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국민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재명이가 지가 살겠다고 사법부를 갖다 발목을 잡고 국정을 발목 잡고 파렴치하다, 그동안에 그런 행태를 쭉 보여왔죠. 거리에 나가가지고 허구한 날 집회하고 가짜뉴스 퍼뜨리고, 또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대법원장이 지금 공석이 있는데 또 그 짓을 한다?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대법원장은 임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장이 임명이 되면 지금 이재명이가 그동안 이 재판받으면서 보여왔던 그런 행태들, 아주 재판부에 지금 상당히 불쾌감을 주는 이런 행태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운 좋게 이 좌파 판사를 만나가지고
뭐 제1당의 대표다 해가지고 아마 판사도 완전히 쫄았을 거고 이래서 영장은 기각이 됐지만 그렇다고 죄가 어디 가는 게 아니고 재판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재판마저 지연시키자고 해가지고 아주 그 오만방자한 이런 행태를 지금 취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대법원장까지 지금 공석으로 놔두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조만간에 이제 또 다른 대법원장 후보가 국회로 넘어올 텐데 이걸 또 임명 동의안을 부결한다. 이렇게 되면 지금 몇 개월 남지 않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거센 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걸 이재명이가 모를 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특별히 무슨 흠결이 있지 않으면 결국 대법원장은 들어서게 돼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자신이 그동안 이 재판 받으면서 보인 이 행위는커녕 아주 안 좋은 법꾸라지 같은 이런 좋지 않은 모습만 지금 계속해서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삼권 분립인 사법부를 갖다가 오염시키고 침탈하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1당의 수의 위세를 믿고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하나 판사들로부터 그다음에 법원 내부로부터 비난이 지금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재명도 그걸 아마 모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걸 감안할 때 언제까지나 윤석열 대통령하고 계속 이렇게 척을 두는 이런 모습 본인에게 좋을 리가 없다. 자신의 재판에도 좋을 리가 없다. 이런 생각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는 무슨 뭐 자기가 대인배적인 결단을 했다 그러지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본인의 어떤 정치적으로 계산을 해볼 때 이게 내일 또 시정연설에 불참하게 되면 그에 따른 국민들의 비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무서운 것이고 해서 당연히 참석하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정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내일 뭐 이 자리는 뭐 영수회담이나 이런 자리가 아니고 영수회담이는 없어졌죠. 여기 보면은 뭐 오늘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뭐 영수회담을 요구했는데 그것이 거절됐다 그래서 3자 회동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요구를 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참석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생각도 했는데 막판에 가서 이제 이재명이 참석하는 걸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재명을 부각시키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내용이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김기현 대표가 자, 둘이 만나자. 정당 대표들끼리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자. 이런 것인데 또 이번에도 무슨 3자 회동이라고 하면서 이 모임의 성격을 자꾸 이상하게 몰고 가고 트는 이런 그 행태를 보였죠.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곧바로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 대해서 말로는 민생을 얘기하면서 전 대각이 사퇴하라. 국무총리 사퇴하라 이러면서 공세를 계속 피고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김기현 대표가 3자 회동 안 돼. 지금 무슨 3자 회동이냐. 명분이 뭐냐 이런 얘기죠.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3자 회동이라는 것도 결국 대통령을 무슨 뭐 가운데 두고 그다음에 정당이 지금 뭐 다른 정당도 있고 한데 자 여야 무슨 정당끼리 만나갖고 모임을 갖는 이 자체가 다른 당에 있어 봤을 때 이게 모양이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그걸 단칼에 그걸 갖다가 이제 비판하고 거절이 됐습니다. 거부가 됐는데 그래가지고 뭐 자기들이 고민을 했는데 그러나 어쨌든 이래가면서 다시 만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 이거 영수회담이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재명이 그 요구했던 그 부분이 잘못된 것입니다. 영수회담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들의 무슨 회동이 늦어졌다, 처음 만난다, 어쩌고 이렇게 하면서 이걸 갖다가 이상하게 일각에서 비판하는 건 잘못된 거고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영수회담 이런 개념은 없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을 따로 만나서 이렇게 뭐 모임을 갖고 이런 것이 원칙적으로도 맞지 않죠. 왜냐하면 이재명이는 뭡니까? 일단 얼마 전까지 지금도 수사가 남아있지만 여러 가지 중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던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 또 재판으로 넘어갔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영수회담이나 이런 것이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이런 자리에서 여러 사람이 있는 모임에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악수하고 이것이 맞는 것이지 다른 무슨 이 제1당의 대표를 무슨 과거에 수십 년 전에 그런 개념을 가지고 만나고 하는 것은 지금 맞지 않고 그런 만남에 대해서 요구를 한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 그다음에 그런 요구에 대해서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무슨 뭐 대통령을 비난하고 이게 전부 다 잘못된 것들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그런 억지를 좀 쓰면서 직접적으로 만나자 이렇게 요구해왔는데 우선 전제 자체가 잘못됐고 또 하나 이제
정치적인 목적도 비판을 받고 있죠. 자신이 수사받고 재판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건 간에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을 만나게 되면 검찰이나 그다음에 사법부에도 어느 정도 이 자신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 이런 계산으로 계속 그런 요구를 했던 것인데 대통령이 원칙을 지켜온 것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제1당의 대표를 만나지 않은 게 아니라 대통령은 그 지금 시점에 맞게 현재 정치 상황에 맞게 원칙을 지켜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이재명으로서는 영장은 기각돼 가지고 정치 생명은 당분간은 감옥 밖에서 이렇게 숨을 쉬면서 살고 있지만 재판은 계속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법원장은 곧 바뀌게 됩니다. 이걸 계속 이렇게 발목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됐을 때 자기가 지금까지 보이고 있는 이 사법부에 대해서 보이고 있는 이런 행태 이런 것들이 자신에게 상당히 앞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불안감도 느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것도 내일 그 사전 환담회에 참석하는 것도 보면은 이재명이 자신의 그 지금 사법 리스크 여기에 대한 불안감 그것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고 이런 것들이 배경에 깔려 있다. 그런 것도 내일 사전 환담회에 참석하는 하나의 배경이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